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도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어떤 섹터와 어떤 공략주 함께 하실지 함께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 4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많은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살펴보시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현재 38.5%를 기록하고 있고 TLB 14.3%,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공략드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20%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지 테마로 유가 관련주를 공략드리면서 GSE라는 종목으로도 12.1% 달성을 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저희가 4월, 3월 중에 공략 드렸던 종목으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려 63.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4월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생방송 공략주들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원자재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슈를 여러 가지 짚어드렸고 그 안에서도 구리를 가장 강조를 드렸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원자재 안에서도 이 첨단 소재에 꼭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쓰임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구산업으로 현재 38.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략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당일에도 상승이 나왔고 꾸준하게 그 이후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38.5%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초에 공략을 드렸는데 4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최고가 경신하면서 3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꾸준하게 매주 공략을 드렸죠. 그 안에서도 TLB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가 타이밍이다라고 잡아드렸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3월 중순에 공략 드리고 현재 10%가 넘는 14.3%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생방송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던 만큼 꾸준하게 반도체 주로도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자율주행주들이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 이후로 굉장히 단기간 안에 빠른 상승이 나왔는데요. 2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나오고 조금 지속이 되면서 2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어서 상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주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후발주자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자재로 공략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 시장 트렌드에 맞는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드렸는데요. GSE라는 종목도 유가 상승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천연가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유가 가격 상승과 함께 이 종목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생방송 이후로 2거래일 만에 12%대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방송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 최근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략주 만나보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제약바이오주 3월 중순쯤에 공략을 드렸고요. 지금 공략 시점을 보시면 굉장히 바닥 부근에서 공략을 드렸죠. 상승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이 종목은 알츠하이머 관련 이슈가 있고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상승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현재 또 큰 폭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략일 대비했을 때 무려 6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 이후로 60%가 넘는 상승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음봉을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략드렸던 시점보다는 한참 위의 가격대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저희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꼭꼭 짚어서 선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테마에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방송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으로 준비해 왔고요.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 만에 $800를 회복했다가 전일 뉴욕 증시에서 다시금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2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AI 대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모건 스탠리에서는 $1,000를 전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신차를 생산할 것이고 이 자율주행을 믿어라라고까지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 8월 달에는 로보택시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죠.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기업은 자율주행 안에서도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두 번째 자율주행 기업도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일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오늘은 약간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하면서 2,64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대 하락하면서 현재 85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자세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은 지수 자체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와 트렌드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첫 번째 트렌드 이슈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2차 전지 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가형 전기차 조기 출시 계획을 밝혔고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매출이 2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고 발표했고요.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평균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밑돈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저가형 전기차 조기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에서만 13%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1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는 2차 전지 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늘 장에서는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일 5%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2%, 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장에서는 5%대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음봉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일 상승했던 분을 다시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가와 함께 2차 전지 주들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랠리에 국내 증시도 어제는 반등을 보였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세계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7% 급등을 했다가 어제장에서 다시금 반납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금 붕괴가 된 모습이죠.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3.7% 급등을 했다가 전일 3.3%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2조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금 시총 2조 달러를 붕괴를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이렇게 시총 2조 달러를 붕괴했다, 회복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다른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일 시장에서는 둘 다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는 두 종목 모두 다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대, 2%대 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4%대 하락을 하면서 더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번 주 시장에서는 강했던 종목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략드리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략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관련주 반도체 준비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 HBM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한 반등을 나타냈고 HBM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또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4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약 10%의 조정을 보이면서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다시금 3%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1,000로 설정을 한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53.9%가량 상승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우려로 급락을 하면서 이번 분기에만 1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목표 가격을 $1,000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가격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앞으로 20%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방향성에 따라서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상반기 동안 이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최근 엔비디아가 주가 회복을 보였을 때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게 바로 HBM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테마가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주가 조정이 올 때 잡아볼 수 있는 HBM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HBM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다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 반도체 분류 테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XL과 HBM, 유리 기판까지 최근 올 초 들어서 반도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테마로 분류해서 보여드리자면 CXL 관련주로는 엑시콘, 네오셈, TLB, 오로스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을 것 같고 HBM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STI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HBM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굉장한 강세를 나타냈는데 피롭틱스와 YC캠, HB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 그 안에서도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게 HBM 관련 주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HBM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다고 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HBM 쪽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대표 종목인 한미 반도체는 올 초 5만 원대였는데 지금 최고가 15만 원대까지 무려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가가 올 초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대표적인 HBM 대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한미 반도체처럼 상승할 수 있는 HBM 관련 기업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서 HBM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일컫는데요. HBM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처럼 높게 적층을 해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칩을 옆으로 넓게 여러 개를 붙이는 것보다 더욱더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반도체 트렌드는 이 칩 성능을 높이고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다만 현재 기술로는 이 하나의 칩에 고성능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담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밀접하게 붙여놓는 게 이 한계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하나의 기판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대표하는 게 바로 HB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현재 HBM 시장 경쟁이 과열이 되고 있는 이슈는 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용 GPU H100에도 이 HBM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항마로 인텔이 개발한 가우디 3에도 지난 세대 HBM이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제품들에 모두 다 HBM 반도체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구나 HBM 시장은 차세대뿐만 아니라 구형 제품들까지 공급 부족 상황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유리기판 테마 상승에서 다시금 HBM 쪽으로 이 테마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HBM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공략주 역시나 이 HBM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관련 기업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어떤 기업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반도체 첫 번째 기업 그리고 두 번째 기업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겠죠.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초 460달러였던 엔비디아는 3월 8일 974달러를 기록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후로 4월부터 조금 조정을 나타내면서 지난 19일에만 10%대 하락을 보이는 등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기준 했을 때 하락폭은 24%가량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시금 하락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도 2조 원에서 계속 회복을 했다가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000달러로 설정을 하고 있고 1,000달러로 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며 상승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들어서 엔비디아는 20%대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5.8%, 5.3% 하락했습니다. 10만 전자와 2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다시금 그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초 74,700원대에서 현재 85,000원대까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10만 전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금 7만 전자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가량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도 조정을 보였고 다시 7만 전자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 전자, 10만 전자 기대감이 컸었는데 다시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죠. 1분기에 HBM 같은 주요 제품 효과로 1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거품 논란과 함께 HBM 업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수요와 그리고 시장 규모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AI 서버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 실적 전망도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고요.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4세대를 독점하고 있으며 5세대 양산도 시작해서 가장 HBM 부문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차세대 제품은 당장은 못 팔더라도 구형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들어보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이후로 HBM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 엔비디아에서도 기존에는 SK하이닉스의 HBM을 사용을 했다면 삼성전자의 HBM까지도 테스팅 중이다라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HBM의 상승 모멘텀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올해 HBM 시장 내에서 고무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이사가 8단, 12단으로 쌓은 삼성전자 HBM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할 수도 있고 테스팅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HBM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계에서는 테스트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을 본격적으로 납품해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HBM 글로벌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TSMC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서 2026년에는 6세대 HBM을 양산하겠다라고 개발 계획까지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엔비디아 주가도 현재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작은 기업들에게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모두 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 HBM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기업 저희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략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트렌드 꾸준하게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반도체를 공략 드리면서 이렇게 올 초 동안 여러분들께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이전에 미리 공략 드렸던 종목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B세미콘도 18%, 에이펙트라는 종목으로도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수익률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 초부터 4월까지도 이 상반기 동안 꾸준하게 반도체를 공략 드렸고 실제로 반도체주들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들 안겨다 드렸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기업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시총이 높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기업들처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상승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최근 있었던 증권가 레포트에서 2024년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러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삼성전자 D램 비중 확대로 인해서 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레이저 커팅 장비 국산화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 레포트를 살펴보면 2024년 사상 최대 매출,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 45%가량 증가한 4,700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 기업은 우선 HBM향 레이저 커팅 장비를 국산화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HBM에 있어서는 레이저 커팅 장비 기술력이 또 상당히 중요한 기술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에 오늘 기업의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렇게 칩 8장, 12장을 적층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얇게 갈아야 되는데 얇게 갈아낼 때 크랙이나 흠집 없이 커팅하려면 레이저 커팅 장비가 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레이저 커팅 장비를 국내에서 국산화를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모멘텀이 반도체 안에서도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이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올해는 새로운 신규 장비도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기술력적인 부분, HBM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HBM 관련주들 역시나 상승 모멘텀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상승이 기대되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하반기 양산 소식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와 함께 반도체 HBM 관련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HBM 관련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변동폭을 키우고 있죠. 미국의 AI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최대 970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100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했을 때 2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하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레포트, 증권가들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가 회복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HBM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이 각각의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CXL 테마가 상승 나올 때는 다 같이 우르르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하루는 HBM 관련 기업이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 테마를 이루면서 순환매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 순환매 안에서도 HBM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HBM 대장주 한미 반도체는 이미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처럼 상승할 수 있는 이 HBM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HBM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HBM 관련 기업들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HBM을 꾸준하게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기업이 매출도 역시나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반도체 안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HBM 관련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3부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만나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두 가지 공략주씩 공략 드리면서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38.5%, 그리고 최근에 공략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도 20%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제약 바이오주도 공략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63%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3월 중순쯤에 미리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참 전에 공략을 드렸고 최근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이번 주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이 6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쯤에 3월 14일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기술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소개해드리면서 6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략주로 앞으로 4월, 5월 시장에서 수익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공략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는 8월 8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예고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시간으로 전일 새벽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상 시기를 앞당기기도 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역시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이렇게 테슬라에서 최근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테슬라 주가가 10%대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사실 테슬라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죠. 이렇게 신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로보택시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역시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전에도 이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왔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개발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입니다. 8월 달 이제 로보택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트까지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에서는 정말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이 많고 계속해서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용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로보택시를 이 초기형의 전원을 켜고 미국의 이러한 주행 테스트에 착수해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뉴스가 또 국내 시장에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모델 3보다 또 작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이미 로보택시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조금 침체했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전기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도 펼치고 있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 상승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두 번째 기업 준비해 왔고요. 최근 시장 트렌드에 가장 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율주행 안에서도 테슬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근 테슬라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걸 보고 좀 배 아팠다 하신다면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오늘 자율주행 기업으로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내 자율주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0단계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1과 레벨 2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고 레벨 3까지는 운전자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레벨 3단계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주행이 가능하고요. 위험 시에는 운전자가 개입이 되는 부분 자율주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4단계부터는 특정 환경, 날씨나 구역에 상관없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레벨 5단계는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일컫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부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중인데요. 일본과 독일이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도 레벨 3단계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을, 2027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2035년에는 자율주행 신차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여서 이 완전 자율주행 대중화를 이루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율주행 단계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기 좋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연평균 성장률이 큰 시장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와 맞물려서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까지도 박차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공략하고 싶다 하셨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최근 이슈를 받지 못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소외가 되어 있었고 이슈를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 최근 테슬라 이슈로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주가가 바닥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저가에 있는 종목 공략하고 싶었다 하신다면 자율주행 두 번째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이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장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죽수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이 종합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러한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이러한 자율주행차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향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약 225조 원에서 2030년 2,4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배에 달하는 성장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건데요.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은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주가는 아직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종목들 못 사겠다 하신다면 오늘 자율주행 기업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자율주행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 필수 부품인 전장용 카메라, 이렇게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현대그룹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테슬라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에는 테슬라와 5조 원 가량의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삼성전기가 해당 기업의 고객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도 현재 테슬라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고객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기업도 함께 이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 고객사인 북미 전기차 업체는 올해 전기차 생산 대수 목표 180만 대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오늘 기업이 다루고 있는 이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 부품도 역시나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이 카메라와 관련이 있는 오늘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센싱 카메라용 장비, 유의미한 수주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수주 증가 모멘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비전이라는 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더나 라이다 등의 기타 센서 없이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이 중앙 집중형 컴퓨팅으로 자율주행 구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논테슬라 진영의 동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오늘 기업이 국내 유일하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도 오늘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가 아닌 기업에서도 오늘 기업의 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상승 모멘텀이 자율주행 안에서도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를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북미 글로벌 최대 전기차 업체로 공급되는 물량이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완성차 OEM을 전장 카메라 1차 협력사로 선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매출도 확대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고,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상승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반도체와 두 번째 자율주행 두 가지 공략을 드렸는데요. 오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주가 조정폭이 컸습니다. 꾸준하게 우하향 흐름을 그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를 하겠다, 8월 중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다시금 상승 모멘텀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안에서도 테슬라와 관련 있는 기업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와 자율주행 두 가지 기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방송 시간 딱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안에서도 HBM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죠. 3%대 회복을 보였다가 다시금 하루 만에 3%대 하락을 보이고 시총도 2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엔비디아와 그 외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리기판과 HBM, CXL까지 이 반도체 안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HBM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HBM 관련 기업 안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역대 최고 사상 최대 매출의 달성이 전망되는 그러한 HBM 관련 기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첫 번째 공략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내년 초 신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고 자율주행을 믿어라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율주행 레벨 3단계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시장이 10배 가까운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상승 전망이 되는 산업이 많이 없는데 자율주행 시장은 연평균 40%가량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도 10배 가까운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저점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자율주행의
차이 눈이라고 하는 카메라 관련 기업입니다. 전장용 카메라 조립 검사와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자율주행 모두 공략을 드렸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공략주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